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이재용 회장. 자, 과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었죠. 약 한 7, 8년 전입니까? 그때 하만을 인수를 할 때 최대 빅딜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후로 참 진짜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효자 M&A로 불리고 있죠. 7년 만에 대형 M&A 시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 해소가 되고 등기사 일단은 불발됐지만 등기사도 곧 다시 또 오르게 된다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꼭 지금 시기에 M&A 시동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M&A 시동을 걸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리고 M&A와 관련돼서 지금 가능한 그 얘기까지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등기사로 있던 2017년 전장 오디오 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 7년 동안 굵직한 인수합병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회장이 다시 등기 임원으로 복귀를 해서 제2의 하만과 같은 빅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행보를 두고 지금 총수 사법 리스크 하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 일단 그만한 삼성전자의 대응 투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그만큼 커졌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지금 M&A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때 코로나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전장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 관련 업체부터 시작해서 향후 자동차 업계에 진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자동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러한 짜실짜실한 M&A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었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선두주자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여기에 투자하신 우리 구독자님들도 있을 거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휴보랩 연구진이 2021년 설립한 로봇 전문 기업인데, 삼성자가 이 로봇 사업에 나선 이유가 여러분, 정보기술, IT 업계가 인공지능, AI 이후의 미래 먹거리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지난 1월 달에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죠. 25에서 기조연설에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함께 등장을 하면서 로봇공학의 챗 GPT 순간이 오고 있다, 그러한 이슈까지 던져냈었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더 늦기 전에 휴머노이드 사업을 본격화해야 되는데 그 본격화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에 나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로봇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 향후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 로봇의 원천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자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회사의 미래 삼성전자로서는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자회사로 지금 편입됐죠. 일단은 지분율이 30몇 프로인가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은 됐고, 이 밖에 삼성전자가 2021년에서 2023년에만 거의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260여 개 회사 벤처 투자를 진행해 왔고, 그리고 지난해에도 여러 건의 소규모, 우리가 큰 이슈는 안 됐지만 소규모 M&A를 성사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가 M&A와 관련해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이 2016년에 10월 등기 임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 시기에 그룹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빅딜인 하만 인수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는
제2의 하만과 같은 초대형 M&A 나서기 위해서 전제 조건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가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등기 임원에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17년도 사실 삼성자가 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그때 당시에 9조 4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로 하만을 인수를 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에 오른 직후에 이루어진 첫 번째 초대형 M&A이자 그룹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때 하만 인수 첫 해 영업이익 지금도 거론되고 있지만 600억 원. 참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영업이익이었죠. 하지만 지금 인수 후에 7년이 지난 하만 편입은 어떻게 보면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미운 오리 새끼에서 화려한 100조로 부활을 했죠.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삼성자의 또 다른 캐시카우로 오르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외형을 가진 하만 인수 비교될 만한 초대형 M&A 후보로 앞서 살펴본 로봇 분야 이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통신과 반도체 관련 업체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먼저 통신과 관련된 노키아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부가 M&A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난해 8월 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해당 사업부 인수 희망자 가운데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까지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여러 경로로 해서 참 많이 힘듭니다. 최근에 인텔하고 TSMC 역시도 이게 뭐 트럼프가 뭐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국가에서 일단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되면 뭐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하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강자지만 통신 장비 분야에서는 화웨이하고 에릭슨 경쟁 기업에 비해 사업 규모가 어떻게 보면 작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해당 사업부를 인수를 한다면 에릭슨을 누르고 글로벌 2위에 올라서게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빅딜이 성사된다면 삼성자의 자금력 분명히 충분합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에서 삼성자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하더라도 104조, 어마어마하죠. 일단 반도체 등에서 시설 투자를 늘리고 있음에도 현금이 늘어나는 이 유동성 고간에 삼성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 대형 M&A가 각국의 경쟁 당국의 벽을 사실상 넘기는 어려운지만 빅딜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리스크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먼저 본업에 충실하고 일단 M&A 나서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원래 강점을 가진 잘하는 분야부터 주도권을 가져서 잘해놓고 나서 그 뒤에 M&A를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건 뭐 충고니까 일단 삼성전자 내부에서 수뇌부에서 그거는 반드시 알아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M&A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후에 다시 속보가 있으면 여러분하고 함께 다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